네, 뭐 시장의 힘을 보면요, 전반적으로 관세, 감세, 그리고 뭐 행정명령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종목은 추세에 주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금요일에 뭘 주목하면서 전략을 또 세워봐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은 차영주 IS경제연구소 소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뭐 결국 코스피는 2,600선까지는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순간 이제 반등하더니 그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수출주는 좀 주도력이 상실된 느낌? 이런 느낌마저 듭니다. 오늘 어떻게 보세요? 이게 네. 수출주라고 한다라면 뭐 몇몇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뭐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처럼 우리가 이제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선호도에 따라서 수출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미국의 IRA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여긴 또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죠. 일단 지금 오늘 크게 대두되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하원에서 오늘 새벽에 IRA법에 대한 폐지가 통과가 됐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게 참 힘겹게 통과가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원의 벽을 어떻게 넘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양당이 다 이제 공화당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상당히 좀 많이 이제 공을 좀 들이겠죠. 이런 그 이제 공을 들인다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그 특히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지역구라든지 자기의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타결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극단 대결의 정치적인 타결을 보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많은 것을 얻어내겠죠. 어찌됐든 우리 입장에서 보면 태양광이라든지 2차 전지 이런 쪽들이 상당히 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는 이제 태양광이 이제 많이 빠졌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이제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이 관세 불확실성이 또 여전히 상존해 있다라는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6월 말이면 트럼프가 이제 유예했던 90일이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데 처음에는 영국, 그러니까 뭐 캐나다, 멕시코와 협상을 좀 어느 정도 했고 중국과 또 협상을 좀 잘한 것 같고 영국과도 협상을 잘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완결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예. 이런 나라들도 완결이 안 되고 있고 그 이후에 다른 나라들에 대한 소식이 없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지금 현재 이 불확실성도 더 커지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둔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현재 시장에 있어서 오히려 변동성만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종목별로는 추세를 따라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한 증권사에서 분석 리포트를 내놨는데 굉장히 좀 흥미로워서 갖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그 시가총액이 3천억 원이 넘는 종목들 한 600개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 1분기, 2분기 이렇게 분석을 해본 거예요. 1분기 때 상승의 힘이 좀 강했던 종목들이 2분기에도 그 흐름들이 이어지더라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결과가 연중 방향성을 결정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어떻게 그러니까 보셨어요? 3천억 네. 이상이면 좀 중대형주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중소형주들이야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2024년에 워낙 안 좋았었죠. 뭐 대형주,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전 세계에서 뭐 진짜 뭐 밑에서부터 순위가 올라올 정도니까. 근데 그 기저효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전히 이제 우리 기업들이 잘하고 있었습니다만 워낙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못 올라갔었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나타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보면 1분기 때 올랐던 것들이 2분기 때 올랐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 딱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조선, 방산, 건설, 예. 증권 뭐 이런 쪽들, 그다음에 음식료 이런 쪽들이 이제 시총이 3천억이 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런 관련주들의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여기 뭐 반도체도 뭐 포함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이어진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 미래를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6월이면 어쨌든 새 정부가 출범을 해서 우리 이제 한국이 이제 새롭게 리셋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서 언급드렸던 트럼프 관세 정책도 어쨌든 6월 말이면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2분기 때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이제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나면 현재 지금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더 가느냐, 지금 갔던 것들이 더 가느냐라는 부분들인데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놓고 본다라면 2,600 이제 서두에도 이제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2,600을 좀 넘냐나 못 넘냐 지금 뭐 관건인데 현재 지금 오히려 호재보다 악재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600에 대한 공방이 된다라면 저는 하반기 때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악재가 시장을 짓누르기보다는 네. 악재가 지금 반영된 지수가 이 정도에서 조금 방향성을 모색한다라면 저는 하반기 때는 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연초 이후 시장을 이끌었던 네. 리딩하는 업종은 조선방산 그리고 오늘 시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뭐 전력기기나 건설 이런 업종이었고 네. 이 밖에도 뭐 화장품, 엔터, 뭐 증권 또 하나그룹주까지 그렇죠. 눈에 띄는 흐름들이 네. 있었는데 어떤 게 더 추가적으로 더 모멘텀 좀 강하게 받아갈까요? 종목으로 업종으로 좀 업종을 좀 얘기해 놓고 주시면. 본다라면 지금 이제 우리가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돌았어요. 오늘은 이제 금요일인데 네.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정도, 화수까지 정도가 거의 뭐 한 20일 가까이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게 돌았다. 그 좀 길게 보면 한 달여 넘게 이제 빠르게 돈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더 앞으로 어디서 더 갈 거냐라고 본다라면 저는 여기서부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하자. 특히 언제까지 5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네. 한 달 정도는 더 조심하자. 왜냐하면 6월 달에는 이제 새 정부 출범하니까 새로운 부분들이 나타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수요일 정도라고 이제 좀 한 게 수요일, 목요일 이틀을 놓고 보면 오늘도 그렇고요.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좀 갑자기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외부적인 이유이긴 합니다만 하락솔루션이 자체 이유보다는 외부적인 요소지만 어쨌든 한번 크래시가 났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면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들이 7, 8%짜리들이 여러 개 나와야 되는데 하락하는 게 7, 8%짜리가 여러 개 나왔어요. 요거는 지난주까지의 모양과 다른 모양이죠.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그러니까 안 올라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올라갈 때는 7, 8%씩 올라가는 것들이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안 올라갈 땐 안 올라가다가 하락하는 게 7, 8%짜리가 보인다라는 것은 일단은 최근 일부 종목들의 하락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조심하자.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 지금 이제 말씀하신 조선, 방산, 전력기기, 건설 뭐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목에 찼다. 이런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나마 그래도 야 뭐라도 좀 증권 방송인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본다라면 저는 전력기기가 일단 현재로서는 가장 유망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틸리티도 조금 이제부터 유틸리티 좀 가장 뒤늦게 올라온 거니까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자 이렇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이 코앞입니다. 예. 이럴 때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그런 이슈들이 상당한데 그 중에 하나의 섹터가 중국 소비 관련주이더라고요. 이제 조기 대선 끝나고 나면은 중국과의 관계 회복 이런 부분에 그렇죠.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 이런 부분까지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봐야 할 게 있을까요? 일단 중국이 먼저 좀 손을 내미는 듯한 분위기죠. 현재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현재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에워싸고 지금 하고 있어요. 푸틴과는 적을 안 지고 있죠. 좀 이례적이에요. 러시아하고는 적을 안 지고 있고 그다음에 인도와 베트남과 손을 좀 잡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일본과 지금 현재 관세 협상을 빠르게 진행하고 우리랑 또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만과 진행하고 있고 그럼 이제 중국을 이제 에워싸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이 더군다나 이제 또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중동이 조금 바이든 때 발을 뺐던 게 중국의 손이 가니까 제일 먼저 순방을 또 중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고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압박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 최근에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이제 순방을 했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계속 한한령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이제 연기를 좀 피우고 있는 거죠. 연기를 계속해서 피우고 있는 부분들이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하반기 때 되면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이제 무비자로 우리나라에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국이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금 중국을 배척했었다라면 지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기사 내용을 안 봤지만 제목을 본 것 같은 게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 먼저 중국이 손을 내미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잡으면 돼요. 잡으면 우리나라 엔터게임주들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이제 높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우리가 조금 이제 중국 무비자 단체 관광객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비자 입국이 아니라 단체라는 데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체 관광객들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조금 일부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뭐 여행사를 통해서 외국 나갈 때 뭐 10명, 20명 단위로 이렇게 모객해서 나가는 그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업 포상 휴가 같은 걸 단체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업이 한 100여 명, 200명씩 오게 된다라면 이게 이제 기본적인 숙박에 대한 것들은 기업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포상 여행. 우리가 뭐 보험사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포상 휴가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여행 오는 분들의 지갑이 두둑해지는 거죠. 그렇죠? 내가 비행기와 호텔을 안 쓰면 이게 소비가 엄청납니다. 이 소비력이 엄청납니다. 뭐 몇십만 원, 뭐 한 돈 100만 원 들고 나가서 그 돈을 이제 돈을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 소비주들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되고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카지노입니다. 특히 중국 분들이 오면 카지노를 꼭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최근에 뭐 롯데관광개발이 완전히 아웃퍼폼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저기 있는 상태에서 나오네요. 예, GK라든지 파라다이스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카지노 관련주들 최근에 약간 쉬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흐름들이 이어진다라면 그런 쪽에 대한 관심 여전히 우리가 잘 가져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앞서서 1분기에 강했던 종목이 2분기에 조금 더 강하더라라는 증권사의 분석을 봤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1분기는 다소 부진했으나 2분기는 분위기 전환에 네. 변신할 종목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2는 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해가지고 반전 분위기를 시도했거나 2분기나 하반기 기대감이 생길 것 같은 종목들 하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분기 때 우리가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것이 바로 이제 조선, 건설, 증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하고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만 저도 이제 저희도 이제 한번 다뤘습니다만 건설 같은 경우 지금 거침없는 또 상승 추세를 보이고 좀 현대건설이 52주 신고가, GS건설도 그렇죠. 맞죠. 예, 그렇고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한시 코너에서는 충분히 제가 두어 달 전부터 얘기를 했었던 그런 종목들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건설주들 PF라든지 이런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쳐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된 것은 실적 베이스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적 대비 좀 덜 오른 걸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을 반영하는 거죠. 우리가 워렌 버핏을 필두로 한 위대한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게 좋은 주식을 사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좋은 주식을 싸게 사라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포커스를 맞추면 여전히 반도체가 좀 주춤하고 있다. 저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못 올 이유가 없다. 단지 이제 공매도가 좀 많아졌다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를 봐야 되겠고 전력 인프라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이런 쪽들이 우리가 2024년 대비해서는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다. 또 원전에 대한 이슈, 신재생에 대한 이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봐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정책 관련주입니다. 새 정부가 이제 나오게 된다라면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책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좀 봐야 되겠고 정책 관련주들이 6월 중순부터는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면 6월, 7월 달에는 정책 관련주를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는 점 네. 말씀드리면서 자 그럼 대형주와 중소형주 승률은 어느 쪽이 조금 더 높을까요? 시장이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지금 이제 테마주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이 승률이 높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쫓아가서 매매하신 분들보다는 차분히 대형주를 들고 계신 앞서 이제 말씀하신 시총 3천억 이상짜리를 보면 대부분 다 대형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600을 뚫고 2,700, 2,800을 갈 때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더 시세를 이끕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6만 원짜리 뚫어줘야 되겠죠. 하이닉스가 한 23만 원 직전 고점을 뚫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놓고 본다라면 저는 오히려 중소형주보다는 이제는 대형주를 잡아야 된다. 이제 테마주들이 한꺼풀 꺾일 수가 있어요. 대형주들이 움직일 때는 중소형 테마주들이 꺾인다. 더군다나 대선도 끝나죠. 이렇게 된다면 테마주들이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덩치 큰 종목들 좀 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시장에 주목해 봐야 할 테마와 그리고 업종, 종목까지 선별해 주셨습니다. 차영주 IS 경제연구소 소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